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웹 오토메이션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용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크래핑으로 우아한 조회 경험을 만든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먼저 클라이언트 스크래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웹뷰를 활용하여 스크래핑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12월 말 마이데이터 전환 이전까지 토스에서 제공하던 조회 서비스들은 토스 네이티브 뒤에서 스크래핑을 활용하여 조회하였습니다. 만약 스크래핑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유저들이 매번 직접 로그인하여 내역을 조회해야 했어요. 토스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스크래핑을 활용하였습니다. 혹시 토스에서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나요? 토스는 2016년도에 스크래핑을 활용하여 조회 서비스를 런칭 후 지금까지 쭉 발전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는 에러율을 30%에서 0.5%로 개선하였고요. 평균 속도는 20초에서 5초로 4배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포 없이 언제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 운영의 안정감도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지표들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류를 개선을 위한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부 스크래핑 솔루션을 도입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별도의 스크래핑 로직 개발 없이 솔루션 기능을 활용해 스크래핑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마주쳤어요. 디버깅하기 힘든 알 수 없는 오류, 신뢰할 수 없는 성공 응답, 그리고 느린 속도가 문제였어요. 발생하는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스크래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 적재 족수에 로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래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HTTP 요청을 로깅하는 디버그 로그를 추가하였어요. 저희는 에러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허들을 만났는데요. 솔루션 사이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솔루션 엔지니어 분들도 여러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슈에 대한 대응 속도도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스크래핑 내재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재화된 스크래핑은 토스 네이티브에서 웹뷰에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를 로드 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어요. 스크래핑과 관련된 코드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오류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 로그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래핑 실행 구간 사이에서 특정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대기하거나 요청이 유실되는 듯한 현상, 웹뷰가 뜨지 않는 듯한 현상 등등 각 구간별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로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핑 대상 사이트마다 다른 실행 환경을 요구하였어요. 어떤 사이트는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어떤 사이트들은 로그인 세션을 공유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우선 요청이 유실되거나 웹뷰가 뜨지 않는 현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 각 구간별로 로그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스크래핑 요청이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큐에 저장된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큐에 저장된 요청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서 웹뷰 프로세스를 생성한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웹뷰가 번들링된 스크래핑 스크립트를 정상적으로 로드한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래핑 소요시간, 스크래핑 API별 소요시간, 전체 과정에서의 소요시간을 추가하였어요. 추가된 로그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계좌 카드가 많이 등록된 사용자의 경우 리소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용자마다 휴대폰의 성능과 환경의 차이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었지만 CS로 인입되는 분들 중 기존 성공 실패 로그로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들은 웹브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어요. 원인을 확인했지만 개선하기에는 많은 허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래핑의 실행을 관리하는 로직들이 네이티브에 구현되어 있어서 실험을 위해서는 네이티브 배포 주기에 맞춰야 했어요. 빠른 실험을 위해서 네이티브와 스크래핑 사이에 스크래핑의 실행을 제어해줄 새로운 레이어가 필요했습니다. 미드레이어 개발 시 저희는 하나의 웹 프로세스에서 아이프레임으로 스크래핑을 실행하면 어떨까라는 가설로 출발했어요. 여러 실험들을 거쳐서 아이프레임과 웹워커를 사용하는 현재의 미드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드레이어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레이어, 그러니까 네이티브, 미드레이어, 스크래핑은 추상화된 메시지 프로토콜과 표준 라이브러리인 윈도우.post 메시지를 사용하여 통신하고 있어요. 단 네이티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네이티브에서 정의한 글로벌 함수를 호출해요.
대상 사이트별 실행에 대한 제어는 벤더라는 컴포넌트에 위임하였어요. 벤더 컴포넌트는 벤더별 맥락을 관리하는 벤더 컨텍스트와 해당 벤더로 요청된 스크래핑 이벤트를 저장하는 이벤트 스토리지,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이벤트 스토리지에서 저장된 스크래핑 이벤트를 꺼내서 실행시키는 이벤트 컨슈머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소스 관리를 위한 실행의 제어는 워커풀 컴포넌트에 위임하였어요. 워커풀은 최대 실행 가능한 워커를 관리할 수 있고, 워커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로드 후 스크래핑을 실행했어요. 여러 실험 끝에 워커풀은 아이프레임을 사용하는 아이프레임 워커풀과 웹워커를 사용하는 웹워커풀이 구현되어 있어요. 스크래핑 요청 시 전후로 실행 가능한 인터셉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비효율적인 스크래핑 요청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비효율적인 스크래핑 요청은 속도 지표 개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개발된 미드레이어를 도입한 이후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외부 솔루션 스크래핑부터 미드레이어까지 발전해 오면서 에러율이 30%에서 0.5%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속도 지표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스크래핑 속도 지표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효율적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부분이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유카드 목록 조회, 카드 거래 내역 조회, 결제 예정 금액을 각각 스크래핑 요청 시 매번 로그인을 진행하였어요. 또 특정 사이트는 로그인 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알림이 연속해서 가는 경우도 발생하였죠. 이런 비효율적인 로그인 요청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그인 세션을 미드레이어에게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먼저 스크래핑 실행 시 미드레이어에게 로그인 세션을 요청합니다. 미드레이어에서 전달받은 응답에 세션이 있다면 로그인 세션이 유효한지 검증합니다. 세션이 유효한 경우 바로 스크래핑을 실행합니다. 세션이 없는 경우 로그인을 실행합니다. 이때 로그인이 실패한다면 로그인 실패 에러 응답을 전달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한 경우 세션을 미드레이어에 저장 요청 후 스크래핑을 실행합니다. 세션 검증이 실패한 경우에도 로그인을 실행합니다. 이처럼 세션을 관리하는 로직이 적용된 이후 로그인 세션이 실제로 만료되거나 유저가 동시에 로그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션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비효율적으로 로그인을 요청한 현상도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스크래핑 호출이었어요. 실제 호출하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토스 홈 화면에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할 때 동일하게 필요한 계좌 잔액 정보 조회를 중복으로 호출하였어요. 각각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복으로 실행되지 않은 은행이라면 이전 요청이 끝날 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드레이어에서 서브셋 인터셉터와 캐시 인터셉터를 구현하여 비효율적인 스크래핑 요청을 막아줄 수 있었어요. 서브셋은 미드레이어에 인메모리상의 해시맥 기반으로 리퀘스트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구현하였어요.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네이티브에서 미드레이어로 스크래핑 AB 요청을 보내면 미드레이어에서 리퀘스트 스토리지의 요청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저장된 이력이 없으므로 리퀘스트 스토리지에 저장 후 스크래핑을 실행해요. 이어서 스크래핑 A 요청이 들어오면 미드레이어는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스토리지로 요청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미 스크래핑 A 요청이 포함된 스크래핑 AB 요청이 있으므로 저장된 AB 요청 이력에 A 요청을 추가로 저장해요. 스크래핑 AB 작업이 완료되면 미드레이어는 우선 네이티브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스토리지에 요청 이력을 조회해요. 조회 결과 시 스크래핑 A 요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네이티브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드레이어는 리퀘스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AB 요청이 이력을 제거합니다. 캐시는 브라우저에 인덱스드 DB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어요.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먼저 스크래핑 AB 요청 시 인덱스드 DB에 저장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에 저장된 이력이 없으므로 스크래핑을 실행하고 스크래핑 실행 결과를 네이티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드 DB에 AB 결과를 각각 저장합니다. 잠시 후 스크래핑 A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덱스드 DB에 저장된 A 스크래핑 결과를 사용하여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스크립트 파일 크기 증가로 인한 다운로드 시간입니다. 미드레이어와 스크래핑 스크립트 모두 웹뷰이에서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였어요. 일부 유저의 네트워크 환경이 느린 경우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지 찾아보다가 용량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트리 쉐이킹이 가능한 구조로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서브셋과 캐시를 도입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크기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비약적인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평균 속도 기준으로 20초에서 5초로 스크래핑이 감소하였어요. 4배의 성능 향상이 되었고 이 시점부터 조회 내역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대상 사이트별 유연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사이트별로 실행 환경을 최적화해야 했어요. 어떤 사이트는 병렬로 실행이 가능하고 어떤 사이트는 순차적으로만 실행해야 하고 각각 다른 실행 환경 개선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특정 카드사의 경우 카드 목록 조회와 실적 혜택 조회가 병렬로 실행될 경우 로그인 세션이 풀려버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매번 배포를 진행해야 했어요. 실행 환경별로 패러럴 이벤트 컨슈머와 시퀀셜 이벤트 컨슈머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병렬 실행은 패러럴 이벤트 컨슈머를 활용하여 실행해요. 플로우로 설명드리면 먼저 스크래핑 요청이 있을 경우 이벤트 스토리지에 해당 요청을 저장합니다. 패러럴 이벤트 컨슈머는 일정 주기마다 실행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있어요. 실행이 가능한 상태일 때 워커를 사용하여 스크래핑을 실행하고 실행 중인 워커 수 상태를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중인 워커 수 상태를 조정합니다. 패러럴 이벤트 컨슈머는 실행될 때마다 저장된 스크래핑 요청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 워커가 있는지, 락이 걸려 있는지 총 3가지 상태를 체크해요. 모든 상태가 만족할 때만 이벤트 스토리지에서 작업을 꺼내서 스크래핑을 실행합니다. 순차 실행은 시퀀셜 이벤트 컨슈머를 활용하여 실행해요. 플로우로 설명드리면 먼저 스크래핑 요청이 있을 경우 이벤트 스토리지에 해당 요청을 저장합니다. 시퀀셜 이벤트 컨슈머는 일정 주기마다 실행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있어요. 실행이 가능한 상태일 때 워커를 사용하여 스크래핑을 실행 후 해당 벤더에 락을 겁니다. 락은 스크래핑이 종료될 때 해제됩니다. 시퀀셜 이벤트 컨슈머는 실행될 때마다 저장된 스크래핑 요청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 워커가 있는지, 락이 걸려 있는지, 해당 벤더에 실행 중인 워커가 있는지 총 4가지 상태를 체크해요. 모든 상태가 만족할 때만 이벤트 스토리지에서 작업을 꺼내서 스크래핑을 실행합니다. 특정 기능별로 동시 실행을 제어하는 경우는 시퀀셜 이벤트 컨슈머와 패러럴 이벤트 컨슈머를 모두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스크래핑 요청을 파사드 이벤트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이때 기능별로 순차 실행, 병렬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순차 실행용 이벤트 스토리지에 병렬 실행용 이벤트 스토리지에 각각 저장합니다. 시퀀셜 이벤트 컨슈머와 패러럴 이벤트 컨슈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병렬 실행과 순차 실행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벤더 컴포넌트를 적용 후 저희는 사이트별 실행 환경을 어드민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드민을 통해서 배포 없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2가지 장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사이트가 장애 상황이거나 점검 중일 때 스크래핑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트 변경으로 실행 환경이 변경되었을 때 설정만으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이 개선을 통해서 설정 변경을 위해 10분이 넘는 빌드 및 배포 대신 클릭 2번으로 변경이 가능해졌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부 솔루션을 시작으로 미드웨어를 도입하면서 에러율, 속도 지표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시성 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고 어디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로그나 지표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저희는 그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전에 저희 챕터에서 함께 일할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챕터에 합류하시면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불편함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기존 웹사이트들의 기능들을 토스로 내재화하여 유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또 챕터 내부에서 키워나가고 있는 스크래핑 도메인의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챕터에 좋은 개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토스가 스크래핑 시스템을 고도화해온 길고 긴 여정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어떠셨나요?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웹 오토메이션 팀 김용성이었습니다.